학교에서는 수행평가를 하고 있죠. 현재도 계속 강조됐던 부분들이 과정형으로 가서 제일 필요한 부분들은 수행평가와 그리고 서술형 평가 두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자, 수행평가를 다 합니다. 그죠? 지금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수행평가를 6대4 형태로 40% 형태는 대부분이 취하고 있습니다. 단지 작년부터 코로나 시대니까 이 부분들이 직접 학교에 못 나가니까 수행평가를 조금 줄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8대2 정도로 해서 수행평가 비율은 어느 정도 유지합니다. 초등학교 보시면은 60% 이상의 수행평가를 하는 학교가 훨씬 많죠.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대부분이 적어도 30%에서 60% 과정은 어느 정도가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한답니다. 이것은 물론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지역 교육청 산하에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 과정을 짤 때 이미 이 부분들은 예고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행평가 내용 중에서 이 아이를 보시면은 초등, 중등, 고등 내용 중에서 위에 평균이라고 쓴 부분들은 아까 제일 처음에 소개했던 학생 역량입니다. 학생 역량이 있을 때에 그 수행평가를 많이 실시했는 아이들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역량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60%. 초등과 고등을 보시면은 월등하게 좀 차이가 나죠. 그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60% 이상의 수행평가를 하는 학교의 아이들을 보니까 역량이 훨씬 더 높더라라는 부분들이겠죠. 이 부분들은 지필로 갔을 때보다는 당연히 그 부분들에 대한 수행평가를 통한 아이들의 어떤 발전적인 모습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수치를 놓고 보니까 학교에서도 당연히 수행평가 내용들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거죠. 아까 6대 역량을 이렇게 봤었습니다. 봤을 때에 전체적인 6대 역량이 제일 많은 우측 같은 경우가 수행평가를 많이 실시하는 학교들이죠. 60% 이상을 수행평가를 실시했을 때에 역량 자체도 올라간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교실에서는 6대 역량 강화를 위한 부분을 통해서 수행평가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부분들이고요. 그거는 2015 또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더 강조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행평가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이는 형태가 뭐냐라고 봤을 때에 이때까지는 대부분들이 포트폴리오가 많았습니다. 그죠? 이거 과제 제출하고. 하지만 이제는 모든 부분들이 서술평가가 제일 많습니다. 물론 포트폴리오를 하면서도 서술평가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행평가면은 학교에 가서 직접적인 교실에서 과제를 받고 예전 같으면은 과제를 썼는 부분들을 제출하고 하는 부분이 끝났다면은 이제는 그 과정이 아니죠.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집에서 하기는 이제는 어렵습니다. 전부 다 과정형으로 가서 교실에서 해야 됩니다. 교실에서 했는 부분들을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합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이 구술평가고요. 글로 표현하는 것이 서술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비율로 보시면은 당연히 서술평가가 제일 많으니까 우리 아이들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을 결국은 표현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자, 수행평가에서는 더 중요한 내용들은 과정을 보고 행위를 봅니다. 그리고 동기를 보고요. 그 부분들이 얼마만큼 내가 주도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 과정에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후속 탐구가 진행되느냐라는 부분들이겠죠. 제일 어떻게 보면 쉬운 내용들이긴 하지만 그 교실에서, 그 교과에서 배운 내용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수행평가는 되게 쉬워집니다. 보통 보면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수행평가 주제를 못 찾겠어요 라는 부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선생님한테 묻습니다. 저는 어떤 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정해진 주제가 있으면은 그만큼 수행하기가 편하긴 하지만 주제 없이 본인이 찾아서 해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들부터 당장에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인 주도적인 어떤 탐구 역량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겠죠. 자, 수업 시간에 평가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어떤 과정에서는 수업 시간 중에 1시간 동안에 바로 프린트 내고 제출하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는 9시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12시까지 제출하라. 이런 과제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면은 3시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수행평가 내용들을 가지고서 주제를 잡고 그 부분을 쓰고 제출하는 과정들이겠죠. 당연히 그 부분에 2시간, 3시간 만에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이렇게 배출해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평소에 그런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평소에 그런 의식을 가지지 않고 자발적이지 않는다면은 그 부분은 되게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수행평가는 쉬운 거야. 누구나 다 100점 주는 거야. 당연히 참가하면 주는 거야. 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 ABC라는 수행평가들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본인이 어떤 그 평가에 제대로 받지 못한다거나 했을 때는 당연히 그 부분 전체적인 평가에서의 좋은 점을 받기는 어렵겠죠. 그죠? 수행평가는 항상 학교에서 예고되어 있습니다. 학교 알림위에 보시면은 4월달 또는 10월달 이게 의무적으로 공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수학에서 또는 국어에서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한 수행평가는 어떤 비중들을 가지고 언제쯤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각 교과목 선생님들이 반드시 그 부분을 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미리 입학하기 전, 학기 전 미리 한번 살펴보시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언제쯤에 있을 거다. 어떤 주제를 갖고 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갈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다 예고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수행평가를 하는 내용에서는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쉽게 찾는 부분들은 인터넷으로 먼저 찾겠죠. 그죠? 자, 인터넷을 찾으면 누구나 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예전 같으면 인터넷도 어떻게 서핑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그 부분의 능력도 능력이겠지만 이제는 너무나 쉽게 다 찾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수행평가를 중에서 인터넷을 찾더라도 어떤 도구를 통해서 찾느냐라면은 예를 들어서 같은 위키피디아 같은 그런 형태의 보다는 조금 더 학술적인 그런 논문과 같은 텍스트를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도서관에 가서 독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책을 찾는지 라는 부분들이 가장 학생다운 탐구를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독서다라는 부분들로 결과가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독서를 통해서 가더라도 일회성 독서, 어떤 지속적이지 않는 독서라고 했을 때는 수행평가에 끝맺음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부분을 찾고 또 다른 2차 탐구로 나아갔을 때에 수행평가의 끝부분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행평가는 결국은 독서에 기반한 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라든지 생각의 폭, 생각의 깊이라는 부분들이 표현되는 부분들이 수행평가를 통해서 표현될 수가 있고 우리 아이들은 그 부분들을 독서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대 인재상이 뭐였죠? 넓고 깊게 공부하는 아이를 찾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의 수행평가 내용들을 한 달, 두 달, 1년, 3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갔을 때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어떤 그런 인재상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성실해야 되고 자기주도적으로 갔을 때 그런 역량이 더 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수행평가를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과정형 평가에서 더 중요한 내용들도 최근에 예고됐던 것이 논술형, 서술형 평가가 더 확대된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때까지 담아놓은 부분들을 글을 읽었다면 머릿속으로 먼저 인풋을 하게 되겠죠. 인풋을 한 다음에 어떤 플랫폼을 거쳐서 계속해서 발산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나오는 부분들은 말로 나오든 글로 나오든 어떻게 보면은 표현하는 방법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서울이나 부산에서 일부 학교, 경기도도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는 객관식 시험이 아니고 서술형 시험을 확대해 나가든지 100% 서술형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객관형 하면 쉽고 채점도 쉬운데도 불구하고 왜 서술형으로 가느냐. 아이의 의식 흐름도 보겠다는 거죠. 그죠? 해결 과정도 보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에 대한 아이들의 문제 해결력을 서술형 평가를 통해서 보겠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어느 능력은 당연히 배가 되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아이는 이 객관형에 어떻게 보면은 이때까지 고정화되어 있다면은 전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서술형 평가에 맞도록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바꿔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되게 아이들이 글 쓰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싫어하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까지의 우리가 학종에서 제일 많은 부분들이 보면은 현재까지 자소서 쓰고 하는 부분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쉽게 접근을 못했습니다. 왜? 자소서를 써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쉬운
수능으로 가든지 교과 전형으로 가든지 이렇게 돌린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수행평가를 포함, 수능까지 포함, 이제는 글쓰기가 전반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갑니다. 자, 이렇게 갔을 때에 이 글 쓴다는 의미는 과연 예전처럼 어떤 논술처럼 어떤 생각을 표현하고 그 부분들을 글을 잘 써야 되고 하라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죠?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핵심어를 찾아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서 쓰느냐, 이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들이 서술형 평가와 논술형 평가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물론 평가에 따라서는 논술형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 가지 수능형으로 갔을 때는 대부분들이 요구되는 부분들은 서술형 평가가 조금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 본다면은 조금 더 어떤 사실적 이해관계만 충분히 있더라면은 서술형 평가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죠? 이 내용 중에서 서술형 평가를 하면서 수업 중 배운 문장으로 쓸 수 있도록 출제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나 스스로 공부하고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모둠 학습하고 최근 들어서 많이 하는 부분들이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그죠? 어떤 주제를 주었을 때 그 부분들을 각기 맡은 여러 가지 역량에 따라서 또는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전부 다 어떤 과제를 해오고 그 부분들을 모둠해서 전체적인 발표까지 하는 부분들이 꽤 많아지겠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내는 과정이라면 당연히 처음부터 독서를 통한 여러 가지 그 과정들에 대한 과제 집착력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들도 조금씩은 길러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글 쓰라라고 해서 쉽게 그 부분들을 쓸 수 있는 아이들 없습니다. 그죠? 하나하나 이 부분들은 훈련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쉬운 글이라도 처음부터 하나하나 써보고 그리고 그 부분들에 조금씩은 정리하고 요약하는 과정들을 점점 키워나갔을 때는 당연히 서술형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아이들이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계별로 한다고 했죠. 그죠? 초등아이들부터 바로 초등아이들이 내 생각 써봐라. 그리고 추론 비판적인 사고의 글 써봐라. 쉽지 않죠. 그죠? 가장 기본적인 글 쓰는 연습부터 먼저 해보고 또박또박 쓰는 연습부터 하면서 어떤 글에 친해지는 단계가 필요한 부분들이고 원장님이나 학부모님이 반드시 기다려 주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너무 부담을 갖고 어렵다면 아이들은 바로 글쓰기를 포기하겠죠. 그러면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게 낫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어 나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고를 조금씩은 키워나가고 그 부분을 표출해 내는 때는 어떤 학년에 맞는 독서를 통해서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논술형, 서술형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갔을 때는 결국은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책을 읽고 그 과정들을 머릿속에서 표현하면서 언제든지 내가 그런 질문하는 자세를 가지고서 글을 썼을 때 궁극적인 글 표현을 가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미래형 수능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부분들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예고가 되어 있지만 수능에서 과연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지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당연히 미래형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공통 과목이 있을 거고 진로 선택 과목을 시험을 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아마 시험 칠 때는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일부 문항을 약간 요약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이제 예상입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을 거고요. 오히려 지금부터의 교실에서의 그런 서술형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하나씩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보통 우리가 아까 6대4라고 얘기했죠. 이 60% 중에서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30% 내에서도 보면은 객관형이 있고 서술형, 이제 서답형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학교에 따라서는 중간고사 100%를 서답형으로 가는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지필에서도 서답형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수행평가에서도 서답형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수능에서도 이제는 글로 표현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들이 우리 개정교육 과정에서 예고됐던 부분들이 크게 어떤 과정형 평가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은 과연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읽고 쓰고 하는 역량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는 미래형
어떤 이제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이게 획일화가 아니다는 거죠. 똑같은 아이들이 아니고 하나하나 어떤 교육의 주체로서 나에 맞는 소양을 기르고 거기에 맞는 글쓰기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로에 맞게끔 교육이 다양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고교 학점제로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내가 과목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과목을 선택한다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될 부분들이고 이제는 과목을 선택하는 시기가 고1이라고 합니다. 고1 때 선택하는 부분들이 학교에 따라서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그 부분들에 대한 준비 과정들은 초등, 중등 때부터 내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지에 대한 준비 과정들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당연히 그 부분들이 학점제로 간다고 해서 그 역량이 바로 키워지진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책을 읽고, 그리고 글을 쓰고, 그리고 이제 진로를 생각하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도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역량들을 키워나가는 부분들도 아까 제일 처음에 예고됐던 부분들이 꽤 있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도 IT 시대에 필요한 역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식의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되는지는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죠? 자, 평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 평가 중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교과 평가 이때까지는 객관형으로 시험 치고 내신으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수화 되는 거죠. 등급으로 표시되는 거죠. 그런데 서울대에서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수능은 이때까지 수능 점수로만 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신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신을 그냥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을 했고 그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를 서류 평가, 그러니까 정량 평가가 아니고 정성 평가를 교과를 반영을 하겠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는 수치화되어 있지만은 그 부분들을 평가자가 평가하면서 그 아이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결과보다. 라는 부분들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은 결국은 교실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교실의 과정을 하나로 요약한다면은 그 교실에서의 과정을 표현한다는 게 결국은 교과 세특입니다. 그죠? 수학을 어떻게 했고, 국어 공부를 어떻게 했고, 왜 국어 공부에 이런 책을 읽게 됐는지, 그리고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배움을 어떻게 나아갔는지, 전부 다 교과 세특에 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추천서, 자기소개서 이제 다 폐지된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원래부터 이미 자소서 폐지가 국립대 중심으로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교실에서 이렇게 제대로 활동을 했는데요 라고 했을 때에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로지 쓸 수가 있는 부분들은 교과 세특 부분들이겠죠. 자, 이렇게 됐는데, 선생님, 교과 세특은 제가 적는 게 아닌데요. 당연히 교사가 적습니다. 그죠? 하지만 교사가 적을 거리를 제공해주고 관찰되게끔 하려면은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이 활동을 해줘야지만이 평가가 되겠죠. 그 부분들이 기재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당연히 학교 가서는 주도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교과 세특 통해서 지금도 현재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학종에서 교과 세특들을 봅니다. 여러 가지 대부분 보는데 한양대만 이렇게 표현했는 부분들은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량을 통해서 교과 세특을 읽어가겠다라는 부분들이겠죠. 자, 쭉 보시면은 화학도 있고 국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 교과 세특 중에서 아까 우리 6대 역량이지만은 결국은 한양대에서 봤을 때는 그런 역량을 다른 형태로 4가지 역량으로 나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판적이니까 당연히 어떤 사물 또는 어떤 사고를 봤을 때에 이게 합리적 추론을 해나가는지 아이의 행동을 관찰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들이 교과 세특에 이렇게 녹여냈다는 거죠. 그죠? 당연히 나 자신의 논리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추론해 가는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의적 사고니까 문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학만 보는 것이 아니고 문학과 한국사라는 부분들을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농가원령과 동동 이런 부분들을 배움으로 해서 학교 생활과 어떻게 보면 월별로 풀어나가는 문학작품과 서로 연계해 나가는 약간 어떤 발산적 사고를 가진 아이들의 창의적 사고 역량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교과 세특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기주도는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이렇게 화법과 작문을 통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성취해 나가고 어떻게
자기 주도적으로 그거를 피드백해 나가는지를 보는 거죠. 내가 모자라는 역량이 있으면 키워주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열의를 본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주도 역량을 교과 세탁을 통해서 보는 거고, 소통과 협업 역량은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절충을 해나가는 하는 과정들을 교과 세탁을 봅니다. 자, 교과 세탁은 이제는 필수입니다. 예전에는 필요한 아이들을 과목 선생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적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 학종으로 가는 아이들만 적어준 경우가 꽤 많습니다. 현재는 이제는 100% 다 적게끔 했습니다. 다른 부분들을 줄이고 대신에 교과 세특은 100% 다 적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선생님께서 일일이 모든 아이들을 가지고서 그 부분들을 평가를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하시기가 어려워. 아이가 활동이 없다면은 그렇게 할 이유도 없겠죠. 당연히 아이의 활동들을 다르게 된다면은 다르게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역시 기재에 대한 필요성을 제공하는 부분들 역시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들이 초등부터 중등, 고등을 거치면서 당연히 이 입시는 고등 이후에 대입에서 쓰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은 초등부터 당연히 그 부분들이 체화됐을 때에 어떤 자발적인 노력이 있을 때에 이 부분들이 적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당연히 우리가 초등부터 지금 중1까지 평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시험 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량들은 초등 1학년, 2학년을 거치면서도 있을 거고요. 중학교 1학년 가서도 이런 역량들을 평가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그 교과 세특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과목 선생님이 보셨을 때 또는 담임 선생님이 보셨을 때 대부분 기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는 평가되는 부분들이 내가 선택했는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이죠. 자, 그러면은 진로 선택 과목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면 원래부터 진로 선택 과목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안 나오는데요. A, B, C가 나와요. 대부분은 A를 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신에 신경 안 써도 되겠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학에서 평가하는 부분들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충분히 이렇게 진로 선택은 어떻게 보면 부담 없이 듣고 내 진로에 맞게끔 들으라고 하지만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A, B, C를 나눕니다. 그리고 A가 몇 프로 들었는지, A가 너무 많이 들으면은 이 부분들을 감점을 줍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90%가 A다. 그러면 이 아이는 1.0등급이 아니고 1.9등급이 됩니다. 그 과목에 한해서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내신 평가에 대한 부담은 줄었지만 실제로 준 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진로 선택 과목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그 참여를 하고 A, B, C긴 하지만은 그래도 과목을 통해서 나의 성취도를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이 내용이 결국은 교과 세특에 또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떤 A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과 세특에 어떻게 하면은 나의 활동들이 제대로 쓰여지느냐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고교 학점제입니다. 당연히 이제는 단위수에 집착하지 않고 학점에 맞춰서 간다.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상. 단위제나 학점제나 큰 차이 없이 가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는 그 학점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맞춰서 그 교실에 찾아 들어가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학생처럼 중간에 공강이 빌 거고요. 공강 시간에 이 아이들을 과연 어떻게 관리하느냐. 학교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또 문제가 여러 가지 관리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현재에서도 보면은 교실에서 우리가 방과 후 수업을 안 하고 바로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경우가 실제로 보면은 많이 적습니다. 대부분들이 학교에서 오래나 관리하고 해야 어떻게 사고도 적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교실에서 중간중간 공강 시간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숙제로 남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고교 학점제도 결국은 보면은 이게 2025에 지금 시작을 할 시기라고 보지만 이 고교 학점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더 키워나갈 수가 있는지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평가도 바뀝니다. 그죠? 개정 교육 과정을 통해서 평가도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는 당연히 역량을 바꿔나가고 그 부분에 대한 역량을 키워나가고 그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겠죠. 자, 아까 교과목 했을 때에 고교 학점제는 더 중요한 부분들이 수능에서 안 치는 과목을 칠 거냐라는 부분들보다는
내가 진로에 맞게끔 재미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긴 하죠. 하지만 너무 어떤 입시에 치중하다 보면은 수강생이 많은 것을 들음으로 해서 내신을 잘 받거나 아니면은 수능의 출제 과목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우리가 추구했던 부분들은 고교 학점제의 취지에 맞다면은 내한테 맞는 과목을 찾아서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겠죠. 하지만 어떤 교육부에서 정해진 부분하고 그것이 교육 현장에 내려왔던 부분, 교실 부분, 그리고 그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부분까지는 충분히 시간이 더 걸린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원장님과 우리 학부모님께서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부분들이 어느 정책이 나오든지 어느 과정에 대해서 하더라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면은 당연히 너무 어떤 유행만 따라가지 마시고 흐름만 따라가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반드시 기본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은 계속 강조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고교 학점제를 위해서는 입시제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내신 평가를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인데 당연히 내가 필요한 과목을 들었는데 대입에서는 전혀 시험을 안 친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3 때는 수능 준비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고교 학점제 자체가 무색해지는 겁니다. 지금도 현재 고3 때는 수능 준비하지 내신 준비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너무 이게 고교 학점제로 갔을 때 대부분들이 과목이 많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고2, 고3입니다. 그죠? 이렇게 갔을 때는 고3은 오히려 교실에서 어떻게 파행이 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또 존재한다는 부분들이죠. 내신도 마찬가지죠. 성취평가제로 간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고되는 부분들은 전 과목의 성취평가라기보다는 공통과목은 현재처럼 1등급, 9등급과 A등급부터 I등급까지 주어지는 걸로 가고 진로 선택 과목에서의 어떤 그 A등급부터 I등급이라는 현재는 없었는데 아마 고교 학점제로 갔을 때는 40% 밑 점수는 이제는 I등급으로 가서 이수 불가한 형태. 그러면은 그 아이는 어떻게 보면은 보충을 하든지 다른 형태로 해서 이수하게끔 하는 그런 과정들이 또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교과 성취제에 대한 문제들도 현재는 숙제로 남아있던 부분들이 좀 있을 거고 그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자,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고교 학점제를 한다 안 한다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교 학점제를 갔을 때에 아니면 안 했을 때도 우리 아이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자유학년제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은 2학년, 3학년 때 미니 자유학기제를 도입을 한답니다. 자, 중간고사 치고 나면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푹 놀죠. 그죠? 그렇게 관리가 안 된다. 학교에서 보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동안에 아예 2, 3주 정도를 자유학기제 형태로 해서 가자라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에 자유학기제 하면서 학교에서는 주로 어떤 걸 평가하겠습니까? 대부분들이 수행평가를 많이 하게 됩니다. 더 강조를 하게 되고 이때까지 시험 못 쳤던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지필을 치고 난 이후에 이제 수행평가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팀별 수업이든 아니면은 어떤 프로젝트 수업이든 그 부분에 대한 과정들도 우리 아이들은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겠죠.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자유학년제가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했을 때 책 읽으라고 합니다. 교육 담당자가.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여러 가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책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교과의 가장 기본이죠. 그죠? 이게 수학 공부를 하든 과학 공부를 하든 기본적인 책을 읽었을 때의 기본적인 어떤 효능들은 충분히 우리 원장님이나 학부모님께서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